이 저주파 치료기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이재용 씨부터 한번. 이재용 아나운서도 네. 한번 해드릴게요. 이 팔을 한번 걷어주시고요. 아니 윤영미 아나운서가 하시는 것 같아요. 윤영미 아나운서가 해보고 싶다는데 왜 나까지 이래? 이 통증 자체가 즉 칼로 베이는 듯한 통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신경 자체에 침범을 하기 때문에 네. 신경절을 따라서 이렇게 수포가 발생했을 때 그때 통증이 좀 심하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아니 별 체험기가 다 있어요. 사실은 이건 이제 근육이 통증이 있을 때 네. 근육을 좀 치료하는 저주파 치료기고요. 아. 이거를 통해서 한번 경험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해도 성인 남성은 좀 덜하지 않을까요, 선생님? 여성보다. 사실 통증에 대한 느낌은 어떻게 보면 남성, 여성 가리지 않고 나타난다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제가 일단은 천천히 자극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자극 자체가 조금 가볍게 치료하실 때 예. 네, 이렇게 오시죠. 찌릿찌릿하다. 찌릿하게 예, 오시죠. 예. 네, 여기서 지금 약간 세기를 즐기시는 것 같은데. 네, 세기를 조금 좀 올려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올려보고 네, 아프기 시작하시죠. 아, 예, 좀 이렇게. 예, 조금 더 올려보겠습니다. 나는 모른다. 나는 통증이 좀 많이 심하시죠? 네, 이 정도가 이제 조금 나타나시는 거고요. 네. 네, 조금 더 올려보겠습니다. 강하게 오시면 사실은 이게 간헐적으로 나타나세요. 계속 나타나시기보다는 조금 나타났을 때가 조금 어때요? 나타나시고 이게 너무 아파. 야, 이게 몇 정도 했는데 이래? 지금 단계가 5단계 조금 안 됐습니다. 10단계까지 있는데 더 하면 안 돼. 예. 와, 이거 알려드릴게요. 아프다. 절로 나오네요. 그렇게 아파요? 예. 찌릿찌릿해요? 정도 자체가요. 궁금. 사실은 이게 무슨 치료기야? 저도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경험 한번 해보시면 겁도 나고 궁금하게도 하고. 진짜 아니 이렇게 산통을 한번 아파하시는 거 경험해 처음 보셨으니까. 고문도 아이, 저는 산통을 2번 경험했기 네, 때문에 이 해봤기 정도는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야. 이거 고문도. 아니에요? 예. 아프시기가 아마 생각보다 그래도 요거는 약간 다른 통증이시기 때문에 살살, 산통하고 살살. 예, 처음에는 가볍게 해드릴게요. 살살 올려보겠습니다. 이 약간 전기 오는 것 같아요. 예, 이 정도는 약간 이제 근육을 좀 찌릿. 치료하는 정도가 될 거고요. 이거는 제가 다이어트 네. 하러 뭐 갔을 때 네. 이게 라든가 약간 뭐 뱃살 뺄 때라든가 뭐 네. 그래서 그럴 때 해본 것 같아요. 근육으로 움직이면서 레드접을 태울 때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는 점점 올려보겠습니다. 아직은 제작벌린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증상이 조금 더 올려볼게요. 그만. 네. 전기 충격기 같아. 네. 이 정도까지는 팔이 일단 기본 약간 아프신 거고요. 사실은 아프다기보다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이게 온몸이 네. 비틀려요. 틀리고 왔습니다. 내려드릴게요. 이게 계속 된단 말이에요. 대상포진이. 이게 24시간 동안 수초간 지속됐다가 또 가라앉았다가 수초간 지속됐다가 가라앉았다가를 반복하게 돼요. 이거는 그냥 배 아프고 어디 위 아프고 네. 이런 차원이 아닌 이게 것 같아요. 몸이 뒤틀리는 고통인데. 근데 지금 이게 10까지인데 5까지밖에 안 했잖아, 우리는. 예. 증상 자체가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때 지금 느끼는 같은 우리 통증을 보통 바스라고 해서 1에서부터 10까지 형태의 통증을 얘기하기를 하거든요. 방금 느껴보신 통증 자체가 그럼 어느 정도라는 생각이 되세요? 저는 이게 몸이 막 이렇게 비틀리는 통증인데 저는 이거 처음 겪은 게 5 정도라니 예. 여기서 10까지 가면 이건 뭐 아니, 견딜 이거 수가 더 없거든요. 아플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은 지금 약간 거의 2배로 아프다. 잠깐 조금 체험을 하신 거니까 이 통증보다 정말 심한 통증이고요. 이 칼로 긁어내는 통증이니까 찌릿한 통증 자체가 아리고 저린 증상까지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배우상 선생님 8까지 해볼게요. 10까지 한번 해요. 와, 대상포진 안 걸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막 몸이 이렇게 돼요. 아니 이 정도로까지 이재용 아나운서가 뭘 아파하는 걸 전 오늘 정말 처음 봤어요. 네, 근데 이제 이 문제가 뭐냐면은요, 방금 느끼신 그 통증이요, 네. 만성 통증으로 신경통으로 계속 이어져가지고 10년, 20년까지 계속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끔찍하네. 그래서 경미할 수도 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도 심지어는 그 암성 통증에 사용하는 마약성 진통제까지도 사용을 해야만 통증이 사라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특히 이제 대상포진이 치료되고 난 다음에 합병증이 있을 때 침 치료를 같은 경우도요. 수개월에서부터 많이 심하신 분들은 수년까지 지속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대상포진의 합병증으로 나타나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런 증상이 발생했을 때는 평생 따라다닐 수도 있는 증상입니다. 평생이요?
아유, 끔찍하죠. 생명이 다할 때까지 이게 따라다닌다는 얘기예요? 와, 너무 이거는 정말 가혹한데요. 네. 네, 대상포진 하면 이제 우리가 뭐 피부에 생기는 물집이 잡히는 피부병 정도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대상포진의 고통은 지금도 보셨듯이 뭐 상상을 초월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캐나다의 맥길 대학교에서 제안한 의학적 통증의 척도가 있는데요. 이제 거길 보시면은 이제 통증 척도인 SFMPQ라는 척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은요, 수술 후 깼을 때의 통증이 15점이라고 하고요. 또 아기를 낳는 산통은 18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대상포진은 과연 몇 점이 될지. 아기 낳는 게 궁금하시죠? 18이면 네. 그래도 우리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출산의 고통은 저는 평생 최고의 고통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네. 그보다는 아래이지 않을까. 네. 근데 다들 이거 경험해본 분들은 네. 그건 남자들이 하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여자분들 대상포진 경험했던 분들은 정말 산통에 버금간다 또는 산통보다 난 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가늠이 안 돼요 사실. 산통은 짧잖아요. 아이가 나오면 이제 사라지게 그게 됩니다. 고통이 네. 멈추는데 이거는 평생 간다고 하고 하니까 더 무서운 거. 합병증이 생겼을 때 평생 갈 수 있는데요. 산통이 18점이라고 했잖아요. 대상포진의 통증은 무려 22점이었어요. 훨씬 높아요. 와. 세상에나. 맞아요. 그리고 문제는요, 이게 수십 개의 바늘로 마구마구 찌르는 이런 통증이 24시간 동안 계속 지속되고 아유. 화끈되고 시리고 이런 증상이 계속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는 게 문제입니다. 가렵고. 무섭고 끔찍합니다. 이렇게 대상포진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심각한 고통을 겪을 수 있어서 무서운데 그런데 이보다 더 무서운 일이 있다고요? 네, 이 대상포진이요, 제때 치료를 하지 않으면 합병증이 이제 같이 병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걸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요추에 만약에 대상포진이 생기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신경절이, 요추 신경절은 다리 쪽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허리, 엉덩이, 그리고 뭐 허벅지, 종아리, 그리고 발까지 저렇게 포진이 막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침범하는 곳에서 만성 신경통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아니, 보기만 해도 너무 아파 보여요. 네. 네, 그리고 경추, 우리가 목에 생기면은요, 목에 있는 신경절은 목, 어깨, 그리고 이렇게 팔 쪽으로 내려가거든요. 네. 그래서 목, 그다음에 어깨, 그리고 팔 이런 쪽에 발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스치기만 해도, 옷을 입을 때 스치기만 해도 아픈 통증, 그리고 살짝 꼬집거나 건드리기만 해도 발작을 할 것 같은 그런 통증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뭐 요만한 그 종기 같은 거 하나 놔도 굉장히 신경 쓰이고 맞아요. 아프고 저게 온몸에 저렇게 발진이 생긴다면 진짜 굉장히 무서운 일인 것 같은데 옷깃만 스쳐도 아프다. 옷을 안 입고 살 수도 없잖아요. 칼에 베이는 것처럼 아프다. 칼에 한번 딱 베여도 그냥 베인 그 순간에 좀 아프지 그 다음은 조금 이게 가라앉잖아요. 근데 그런 통증이 지속이 된다는 거는 정말 대상포진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아니 그게 삶 자체가 너무 끔찍하죠. 저런 고통이 계속된다면. 이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네. 거기다가 또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그것도 무서운데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게다가 이제 지금 저는 이제 이렇게 사진을 말씀을 드렸는데 얼굴에도 생길 수가 네. 있어요. 네. 얼굴 신경은 보통 여기서 나가서 이제 눈이나 코, 그리고 입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 이쪽에도 이제 안구나 이런 귀 쪽이나 이런 데도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아니 뭐 거의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의 온몸에 합병증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 중에서도 특히 좀 위험한 곳이 있을까요? 네, 그럼요. 우리 몸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기관이 뇌잖아요. 뇌에 침범하게 되면 뇌수막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우리가 치사율이 15%까지나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뇌에 침범한 경우가 위험하고 또 이제 귀에 침범을 했는데 이게 좀 심하게 되면 청력 소실이 될 수도 있고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도 시력이 좀 저하되다가 시력 상실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실명까지 이어질 수 있다니 네. 정말 무섭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또 안면마비 네, 생길 네. 수가 있어서 입이 삐뚤어지거나 얼굴의 감각을 잘 느낄 때 이게 좀 이상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대상포진이 뭐 이렇게 발진 나고 아프다 이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그러네.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고 이거는 진짜 치명적인데 실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별로 없죠?
이 대상포진에서 포진 자체가 나타나고 회복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재활성화되면서 이 얼굴 신경을 자극하고 염증을 일으켜서 얼굴 마비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남세현트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대상포진의 합병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귀 점막에 수포가 발생하고요. 청력에 이상이 생기신다든지 어지럼증이라든지 또 얼굴 신경의 일부가 마비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네, 저스틴 비버라고 그 알죠. 세계적인 가수 있잖아요. 알죠, 알죠. 저스틴 비버도 람세현트 증후군을 앓았습니다. 맞아요. 그 제가 사진으로 봤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이제 합병증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초기에 대응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정리를 한번 해보면 처음에는 이게 감기 증상이나 몸살 증상으로 이렇게 옵니다. 그러다가 이때는 수포가 생기기 전이니까 대부분은 몰라요. 그러다가 보통 통증과 수포가 함께 오면서 이때쯤에는 이제 병원을 내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내원을 꼭 하셔야 되는데 아 이것도 그냥 어디가 결려서 그런가 보다. 그냥 여기에 물집이 좀 생겼나 보다 하고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최악의 경우에는 치료 시기를 놓치고 포진 후 신경통까지도 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데 대상포진이 왔을 때 아까 뭐 감기처럼 이렇게 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초기 치료를 놓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꽤 있습니다.